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 뭐 해 먹고 살지?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겠냐. 내 일자리는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지. 직장이 아니라 자신만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 알림 설정. 이제 형이 올해 불혹의 나이. 마흔이고 슬프구만. 나도 이제 형을 곧 뒤쫓아서 마흔으로 다가가는 38인데 이쯤 나이 되면은 주변에서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그 직장을 언제까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이 먹어서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 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직장과 직업, 비슷한 말처럼도 들리긴 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좋아.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어디 다니는데요? 이렇게 많이 대답을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잘못된 대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물어본 사람은 직업을 물어본 건데 나는 직장으로 대답을 한 거야. 그 당시에 내가 일하는 거는 엔지니어 일을 했었거든. IT 엔지니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IT 엔지니어 일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 어디 다녀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의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 의식을 못했다고 해야 되지. 직장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장소, 이거를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직업이라는 게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이제 어떤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으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 그런 거를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거지. 직장은 장소의 개념, 직업은 어떤 활동의 개념. 그러면 그렇게 직장과 직업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흔히 직장 생활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직장에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게 내가 일하는 장소에 묶여져 있어.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가 못해. 그러면 이게 직장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잖아.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라는 형태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 재택근무라는 일의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왜냐면 옆에다 앉혀놓고 일 시키고 싶지, 보이는 데서. 뭐 관리도 잘 안 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나 회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이 있어, 일하는데. 그러면은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보통은 회사에서도 별로 하기를 원하지 않지. 어쩔 수 없는, 지금은 특수 상황이니까 재택근무라는 거를 약간 억지로 하는 부분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회사라는 곳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종속적으로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내가 아이를 키우면은 육아, 아니면은 이제 병원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 업무를 봐야 되거나 특정 개인사가 있을 때도 시간을 이렇게 쉽게 낼 수가 없어. 업무도 이제 상하관계가 뚜렷하니까 보통은 회사 안에서도 관계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아. 상사, 뭐 동료, 부하 직원들 그 관계에서도 신경 써야 돼. 일 외에도.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그 직장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게 적성에 맞는 건 아니지. 물론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적성을 맞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동안 그 회사에 종속적으로 일을 했으면 그 은퇴를 하는 순간 회사를 떠나서는 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디자이너야. 그러면은 어떤 회사를 다니던 간에 나는 디자인이라는 업무를 할 수가 있어. 프리랜서로도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 가서도 디자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뭐 그 회사 안에서만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 거야. 그 회사를 나가는 순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일을. 그러니까 은퇴를 하는 순간 그 일을 못 한다. 예를 들면 뭐 은행원들,
음. 은행 업무를 보던 분들은 퇴직을 하면 그 일을 써먹을 곳이 없다. 은행 뭐 지점장을 하고 나왔어도 나와서 그냥 식당 하고 그치. 경력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지. 네,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은행 지점장이 은퇴를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택배를 돌리는 일을 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 택배라는 게 이제 건당 얼마씩 책정되는 게 있잖아. 근데 많은 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못 가져가. 응.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걸어야 되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많이 못 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은행 지점장으로서 일했던 그 연봉에 택도 없는 돈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직장의 한계점은 회사에 매우 종속적이다. 형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시간 활용적인 부분, 그 회사의 공간에 내가 꼭 가서 해야 되는 그 공간이 또 종속적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해야 되는 업무도 지시받은 업무를 해야 되고, 사람 관계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 상사, 이것도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거에 내가 맞춰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나의 선택권이 별로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것 같아. 음. 뭐 예를 들면 업무보다도 사람 관계 때문에 더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 그게 되게 크지. 일이 힘들어도 동료들과의 그런 협동, 뭐 동료들과의 친분이 좋으면 내가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그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게 일을 해내가. 근데 일은 널널하지만 그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으면은 결국은 그만둘 수밖에 없어. 전자의 경우는 회사를 나와도 그 동료들과의 연락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진짜 후자 같은 경우는 정 떨어져서 나가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뭐 스트레스는 엄청 받았겠지, 그동안. 뭐 연락은 당연히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도 했잖아. 그렇지. 요즘 많이 나오지.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아직은 뭔 얘기인가 감이 안 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그 4차 산업혁명, 로봇, 인공지능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면서 다 자동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점점 줄어가는 그런 시대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앞당겨진 거지. 그렇지. 우리는 이미 한번 맛보기로 경험을 한 거야. 이제 앞으로는 그게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랬을 때 특출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많은 일자리가 이제 로봇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갈수록 나이까지 먹어가. 내가 그동안 발휘했던 그런 능력, 기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은행 지점장 출신이 택배 배달 업무를 하더라도 체력이 안 되니까 남들보다 그만큼 퍼포먼스를 못 내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은 정말 이제 현실이다.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장에 소속이 되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 종속적으로 있다가 보면은 내 일자리는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지. 뭐 지금이야 뭐 그냥 뭐 60세 은퇴해가지고 뭐 한 20년 남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 지금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계산하시는 분들 이제 무인 계산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게끔 만들어진 상황이잖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됐을 때 과연 기업들은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갈까? 전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을 덜 써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돌아가. 근데 코로나가 잠시 창궐했다가
종식이 되면은 예전처럼 돌아갈 확률이 있지. 그런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지금 길게 가고 있어. 음,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이미 시스템을 바꾼 상태에서 적응해 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이 시스템은 잘 돌아가. 오랫동안 이제 썼으니까 그 시스템대로 사람 없이. 종식이 됐을 때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겠냐? 전혀 아니라는 거지. 음, 그냥 괜찮네 이 시스템 그대로 가는 거지. 음, 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일자리가 지금도 많이 감소했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음, 더 감소되는 거야, 앞으로. 음, 그게 더 가속화된다는 거지. 내가 커리어가 없이 직장만 다니는 거, 직장에 종속되어 있는 일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더 어려워질 확률이 크다는 거야. 음. 이번 코로나 때 공장 이런 생산 시설에서 직원이 감염이 돼서 그 공장 자체가 스탑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업들은 갈수록 자동화 시키는 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진 거지. 그치? 이번 예전부터는 하려고는 생각은 다 하고 있었겠지. 그걸 더 앞당겨서 이제는 그 욕구가 더 강해졌는데, 사람을 고용을 하면은 굉장히 비용적인 부분이나 신경 써야 될 게 사실 되게 많잖아. 이제 인건비 아니면 복지도 해줘야 돼. 그렇지. 복지 비용 되게 성실하지 않아, 일하는 태도가. 근데 해고를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막 파업을 해. 집단적으로 파업을 해. 이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다 비용인 거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다 자동화시켜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면은 이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엄청난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자동화를 위한 초기 시설 투자는 필요하겠지. 근데 그 이후부터는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지.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한 목적의 조직이잖아. 비용 절감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큰 거지. 이윤을 극대화하려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자신만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